네, 안녕하세요. 서울하늘의 치과 대표 원장 박민우입니다. 오늘 잇몸 치료 받으셨죠? 치료 후에 피가 나는데 괜찮은 건가? 이가 좀 흔들리는 것 같은데? 이런 걱정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잇몸 치료는 잇몸 속의 깊은 곳의 치석과 염증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마취를 하게 되는데 무의식적으로 입술이나 볼을 씹으실 수가 있어요. 마취가 풀릴 때까지는 마취 부위를 혀나 손가락으로 만지거나 음식 섭취를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 깨물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아프고 좀 헐어서 불편하시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로 잇몸 치료 후의 출혈인데요. 잇몸 치료는 잇몸 속의 치석과 염증 조직을 긁어내는 치료이기 때문에 비유를 하자면 상처에 있는 딱지를 떼면서 약간 피가 날 수 있는 것과 같은데요. 오래된 염증 조직이 떨어지면서 피가 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잇몸 치료 후에 잇몸에서 피가 나는 건 정상적인 반응 중에 하나예요. 피가 나도 보통 하루면 자연스럽게 멈출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삼켜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침을 뱉으면 이 구강 내 압력이 높아지면서 피떡이 깨지고 피가 더 날 수가 있거든요. 다만 하루가 지나도 피가 나는 게 멈추지 않거나 양이 너무 많다면 치과에 연락을 주시는 것이 좋고요. 세 번째로 잇몸이 붓거나 내려간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치료 직후에는 실제로 잇몸이 약간 부을 수 있어요. 이거는 치료 과정에서 잇몸 조직이 자극을 받아서 그럴 수 있는 건데 보통 2-3일 이내면 가라앉을 수가 있고요. 잇몸이 전보다 더 내려간 것 같아요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거는 오히려 잇몸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염증으로 부어있던 잇몸이 건강해지면서 잇몸 붓기가 가라앉고 밑에 숨어있던 치아 뿌리가 드러나면서 치아 사이의 공간이 커진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가 잠깐 시릴 수도 있지만 보통 3-4주 정도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치료 후에 치아가 전보다 좀 흔들리는 느낌이 들거나 씹을 때 치아가 약간 솟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치료하고 더 나빠진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것도 정상적인 반응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잇몸 치료 전에 치석이 많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 치석이 치아와 치아 사이를 꽉 메우고 있어서 마치 막 치아끼리 연결된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다 제거하고 나니까 일시적으로는 치아가 약간 헐거워진 느낌이 들고 약간 흔들리는 느낌, 조금 심할 때는 약간 솟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치아 사이를 꽉 채우고 있던 이런 치석이 좋은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 세균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고 깨끗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잇몸이 회복이 되면 이 잇몸 자체가 치아를 다시 꽉 잡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뭐 한 2주에서 4주 정도가 지나면 안정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동안만 너무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다섯 번째로 잇몸 치료 후에 식사도 많이 궁금하시죠? 잇몸 치료 후에는 치아 뿌리가 일시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되게 민감해진 상태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운 거, 맵고 짜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특히 담배는 잇몸의 혈관을 수축시켜서 이런 회복을 좀 더디게 만들 수 있고 술은 잇몸에 염증을 유발하는 가장 큰 그런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은 내 잇몸을 위한 휴가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참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 잇몸 치료 후의 관리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 여러분의 잇몸 건강을 위해서는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치과에서 하는 잇몸 치료는 이미 쌓인 그런 치석과 염증들을 깨끗하게 제거할 수는 있지만 다시 쌓이지 않게 하는 거는 전적으로 환자분들이 매일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집 청소를 할 때 좀 뭐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대청소를 한다고 해도 그 후에 또 매일 정리를 안 하면 금방 다시 지저분해질 수 있잖아요. 이 치료가 대청소라고 하면 매일의 양치는 일상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러한 일상의 잇몸 관리에서 중요한 거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칫솔질만 해서는 치아의 60%, 과장하면 거의 절반밖에 닦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뭘 해야 되냐? 치실이나 치간 칫솔 둘 중에 하나라도 꼭 쓰셔야지 나머지 절반, 치아와 치아 사이, 치아와 잇몸 사이 이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닦으실 수가 있고 그래야 잇몸 건강을 잇몸 치료 후에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양치할 때 피가 나는데 이 부분도 닦아야 되나요? 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칫솔질만 해도 피가 나는 거는 대부분 상처가 나서가 아니라 원래 잇몸이 깨끗하지 못하고 염증이 있는 부분에 피가 몰려 있어서 충혈돼 있어서 오히려 더 열심히 닦아주셔야 되고 그러다가 깨끗해지면 또 피가 안 나고 멎을 수가 있거든요. 계속 닦아도 피가 계속 나는 부분이 있다. 바로 그 부분이 치과에서 잇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일곱 번째로 이제 잇몸 치료는 한 번으로 끝나는 치료가 아니에요. 보통 입안을 두세 부분으로 나눠서 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한 번에 모든 부위를 치료하면 뭐 저희도 편할 수도 있지만 환자분은 너무 힘들고 마취 때문에 좀 드시는 것도 너무 불편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잇몸 치료가 다 끝난 후에도 정기적으로 검진은 꼭 받으시는 게 좋고요. 티주 질환이라고 하는 잇몸병은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좀 꾸준하게 관리하는 게 필요한 그런 질환이에요.
심한 분들은 3개월, 정상적인 분들은 6개월마다 잇몸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부분에라도 유지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마취가 풀릴 때까지 음식은 좀 피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피가 나더라도 침은 뱉지 말고 삼켜 주시고요. 세 번째로 잇몸이 약간 내려가고 치아가 흔들리는 느낌이 일시적으로 있을 수도 있지만 회복 과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번째로 매일 칫솔질과 치간 칫솔, 치실로 꼼꼼하게 관리를 해주시고요. 잇몸은 치아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건물의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오래 갈 수 있듯이 조기에 관리를 할수록 치아를 훨씬 오래 쓸 수가 있어요. 이상 서울 하늘 아래 당신께 가장 이로운 치과 정보를 드리는 서울 하늘의 치과 대표 원장 박민우였습니다.